여성들의 탈모는 남성들의 탈모와는 그 원인과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에서 나타나는 탈모처럼 여성에게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몇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탈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 복통이라는 증상이지 그 배가 아프다는 복통이 하나의 질환은 아닙니다.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배가 아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흔하게는 소화불량, 변비, 또는 맹장염, 담석증,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질환이 복통이라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탈모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으로는 가장 흔한 게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그리고 산후탈모, 원형 탈모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여성들에게 탈모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 예로 든 이 네 가지 원인 질환이 여성들에게 탈모 증상을 보이는 그 원인 질환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질환 중에 거의 그 여성들의 그 탈모 증상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 증상은 한 가지 원인 질환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증상이, 여러 개의 원인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탈모 증상을 느끼면 정확하게 내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환에 의한 탈모 증상인지를 알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형 탈모는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탈모를 모두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형 탈모처럼 유전적인 탈모를 말하는 겁니다. 탈모에 관한 유전인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유전이 되는데, 여성에게 유전이 되면 남자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마 라인이 올라가거나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진 않지만, 여성형 탈모 증상이 나타나면 그 위쪽에 흔히 소갈머리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위쪽의 머리가 가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위쪽의 머리가 가늘어지면 가르마를 탔을 때 가르마가 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두피가 많이 보이면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일명 여성형 탈모를 크리스마스 트리 탈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쪽의 머리가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 중에는 윗머리가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여성형 탈모 증상입니다. 여성형 탈모 증상은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위쪽의 머리가 가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알기가 어려운데, 위쪽의 머리가 가늘어지면 우리가 스타일링을 했을 때 스타일링이 잘 안 되고, 또 파마를 했을 때는 파마가 쉽게 풀리고, 또 가르마를 타보면 가르마가 좀 넓게 보이고 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더라도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한번 증상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휴지기 탈모증은 휴지기 모발이 많이 늘어나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탈모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휴지기 모발이라는 건 뭔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 머리카락은 정상적으로 쭉 자라면 이게 평생을 두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가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 성장을 멈춘 머리를 우리가 휴지기 머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장을 멈추기 이전에 쭉 자라는 상태의 모발을 생장기 모발이라고 부릅니다. 생장기 모발은, 그러니까 하나의 모발이 자라나는 기간은, 다시 말하면 모발 하나의 수명은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가 됩니다. 모발 하나는 나서 3년에서 6년 정도를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을 멈추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모발을 휴지기 모발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 머리카락이 이 휴지기 모발과 생장기 모발의 그걸 주기라고 그러는데, 모발 주기가 똑같아진다면 우리 사람한테도 털갈이라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장을 하다가 또 때가 되면 성장을 멈춰서 휴지기 상태로 되었다가, 그 휴지기 상태로 된 건 머리가 빠지고 또 새로 나고 하는 그 모주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은 보통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 7만 개, 8만 개의 모발이 이 모주기, 생장기에서 휴지기에서 빠지고 새어나고 하는 그 모주기가 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발은 독립적인 모발 주기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털갈이 현상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비율로 매일같이 머리가 빠지고 또 새어나고 하는 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머리 전체 중에서 생장기 모발, 자라는 모발이 약 90% 정도를 이루고 안 자라고 휴지기 상태에 있는 모발이 약 10%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 머리카락이 전체가 7만 개에서 8만 개라고 했으니까 휴지기 모발이 그 중에서 10%라면 개수로 하면은 약 7천 개에서 8천 개 정도 모발이 휴지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휴지기 상태의 모발은, 그러니까 성장을 멈춘 시점에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보통 성장을 멈추고 나서도 휴지기 상태로, 안 자라는 상태로 약 100일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기 모발이 약 7,000개, 8,000개가 되는데 그 7,000개, 8,000개가 다 빠지려면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일 동안에 7,000개, 8,000개가 빠진다면 그 7,000개, 8,000개를 100으로 나누면, 다시 말해서 하루에는 머리가 70개 내지 80개 정도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은 안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니고 하루에 70개 내지 80개 정도의 모발이 빠지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면 휴지기 탈모증은 휴지기 모발이 늘어나서 생기는 탈모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가 늘어났을 때 이걸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때는 휴지기 모발이 전체 모발의 25% 이상이 되면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발은 휴지기 비율이 딱 10%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계절의 변화라든지에 따라서 10 내지 15% 정도 왔다 갔다, 그 정도 범위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기 비율이 15% 정도라면 평상시보다 빠지는 게 약 50%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휴지기 비율이 늘어난 건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휴지기 탈모증이 생길 때는 휴지기 모발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과 실제로 그 탈모가 일어나는 그 시간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지기 모발, 그러니까 성장을 멈춘 모발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약 100일 정도 후에 빠지기 때문에 휴지기 비율이 늘어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고 나서 실제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건 약 100일 정도 시간차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기 탈모증을 많이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다이어트, 어떤 약물, 또는 아주 심각한 수면 부족, 또 수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런 휴지기 비율이 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인과 헤어져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휴지기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기 비율이 늘어난 거, 그게 반영되는 거, 다시 말하면 늘어난 휴지기 모발이 많이 빠지는 건 실제로 100일 정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그런 증상을 느끼면 당장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 머리가 왜 많이 빠지는가 원인을 찾을 때 가까운 시간에, 가까운 시기에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2, 3개월 전에 또는 멀게는 6개월 전에 내가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없었나, 그걸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대개는 그런 원인이 휴지기 탈모증의 원인이 되고, 더 정확하게는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하는 게 탈모를 심하게 하지 않고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출산 후 탈모증은 일종의 휴지기 탈모증입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평상시보다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은 탈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모발이 생장기에서 휴지기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고 지속적으로 생장기를 주게 하기 때문에 임신기간 동안에 여성 호르몬이 높게 유지가 되면 생장기 모발이 휴지기로 잘 안 넘어가고 지속적으로 생장기를 유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휴지기 비율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머리 빠지는 양이 평상시보다 좀 줄어들게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돌아오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동안 임신 기간 동안 휴지기로 안 넘어갔던 생장기 모발들이 한꺼번에 휴지기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과 함께 휴지기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 그게 일정한 때가 되면 머리가 많이 빠져서 생기는 게 출산 후 탈모인데, 출산과 함께 휴지기 비율이 늘어난 게 실제로 모발이 빠지는 건 휴지기 기간은 약 100일 정도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보통 아기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산모의 그 엄마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걸 출산 후 탈모라고 하는데, 대개 출산 후 탈모가 다른 원인이 없고 순수하게 출산 후 탈모만 있을 때에는 한 3개월 정도 심하게 빠지다가 6개월 정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회복이 되는데, 이 출산 후 탈모가 진행이 될 때 많은 경우에서 보면 여성형 탈모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빈혈이 동반되어서 그 휴지기 탈모가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산 후 탈모라도 머리가 많이 빠지는 시기에는 병원을 찾아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머리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국소적으로 일부만, 마치 동전 모양으로 머리가 빠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이건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피부의 일부분에서 모근 부위에 비정상적인 면역학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 부위에 머리만 빠지는 일종의 피부병 같은 건데, 그 면역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가 있고, 그 면역세포는 정상적인 우리 세포는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침입된 이물질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우리 몸 세포 중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난 암세포라든지 그런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면역세포, 일종의 우리 몸에서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원형 탈모증이 일어나는 그 부위에서는 이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우리 모근세포를 공격을 해서 거기서 모발이 빠지게 하는 그런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원형 탈모증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때는 동전 모양으로 빠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고 진단이 쉬운데, 어떤 경우에는 원형 탈모증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만성 타입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머리가 빠져서 마치 휴지기 탈모증에서 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발에서만 그런 그 원형 탈모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머리털 이외에 다른 눈썹이라든지 속눈썹, 그 외에 다른 몸의 털들도 같이 빠지는 그런 전신 탈모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증 증상이 있으면 초기에 진단을 해서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